그리고 이제 도시가 살려면은 당연히 일자리가 필요하죠. 근데 네. 최근 제조 부진으로 보니까 포항, 거제, 창원 등에서 인구가 점점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 전국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지방인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이 붕괴 위기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제조업이 지고 서비스, 기술 산업이 중요해지면서 영향력이 약화될 도시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역시 창원이 일단 100만이 위험합니다만 초도에 말씀드렸던 부전마산 전철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달라질 거긴 해요. 아, 이게 부산 인구나 김해 인구, 창원 인구 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데 창원이 도심 자체는 집값이 비쌉니다. 수도권 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싸요. 이게 워낙에 그간 좋은 직장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충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그리겠습니다. 예, 대충 여기부터 대강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 움직임인 건데 네. 아마 이쪽에서 고급 주택의 상당 수요가 부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완성되면서 반대로 부산 쪽에서의 저렴한 가성비 좋은 수요를 찾는 수요가 김해로 많이 빠질 건데 이쪽에 신도시 많거든요. 창원도 일부 갈 가능성이 있고 요 약간 이제 이런 지역이라든지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택지 개발들을. 그래서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창원이 모든 산업이 빠지는 게 아니라 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건 건재하거든요. 방위산업. 지금 방위산업 잘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신냉전 하에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거제도 마찬가지로 조선이 한때 또 가라앉았다가 다시 또 뜨고 있기도 하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일괄적으로 지방의 예전의 산업 중심 도시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다만 예로 들어주신 곳 중에서 포항은 좀 걱정이 되죠. 아, 제철 산업이 그 광양 쪽으로 옮겨가고 전라남도 광양. 그리고 얼마 전에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발표였다고 칭찬했던 네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오래된 고로를 가지고 있는 포항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동대학교라고 알아요. 네. 네, 저 대학 들어갈 때쯤에 영어로 강의한 데서 좀 화제가 됐던 맞아요. 대학교죠. 네. 한동대 주변에 보면 약간 좀 공장 보이죠. 네. 여기 지금 2차 전지 관련이거든요. 영일만 산단. 그래서 이쪽에 힘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이라든지 하는데 아시겠지만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포항의 독창성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걱정이 있어서 저는 포항은 기본적으로 좀 좋아하는 도시라 미래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예로 안 들어주신 곳 중에 네. 평택이 요즘 좀 아슬아슬하죠. 아,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공사가 확장이 중단되고 약간 좀 일정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 한동안 평택이 많이 분양도 되고 지산도 많이 좀 인기가 좋고 했습니다만 다시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평택시의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평택. 그러면서 보시면 뭔가 택지 많이 개발하고 있죠. 네. 화양지구라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만 화성과 평택이라는 곳은 동서로 긴 도시다 보니까 경부선이 있는 동쪽이 주로 발달했습니다. 동탄이나 지제처럼. 서쪽은 염전까지 있는 완전한 농산어촌 복합도시인데 여기에 서해선이 뚫리면서 약간의 미래화선이 생겼지만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근데 그나마 요 화양지구 쪽, 이 안중이라는 데가 서부의 중심 도시고 그래서 서쪽 가는 곳인데 이 여러 가지 철도 뚫리고 삼성이 힘을 받으면서 여기도 약간 미분양이 해결되려나 싶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힘이 약간 좀 꺾이면서 이쪽도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진 상태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 평택 삼성전자가 공사가 안 되면은 또 하나가 문제가 용인에 만들어지고 있는 경기도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사실 이게 삼성 공장이거든요. 이동읍 쪽에. 여기도 지금 뭐 약간 미래가 불투명하다. 카더라에 따르면 뭐 저는 아시겠지만 땅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쪽에 올해부터 뭐 토지 보상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두 가지 악재가 생긴 거예요. 삼성전자가 평택도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이 돼버려서 과연 용인까지 확장하겠는가 문제. 그리고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직까지는 현 정권이죠. 현 정권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지금 애매해져 버려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창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100만이 아마 꺾일 거예요. 올해쯤에. 그래서 특례시 지위를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서 아마 특례시 조건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거를 원하는 도시가 몇 개 더 있어요. 네네. 전주, 청주, 그리고 무안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이 있는 도시는 특별하게 100만이 안 되더라도 특례시로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창원은 아마 인구 99만 정도에서 일단 오래 멈출 거라서 아마 유지하지 않을까. 그게 시민들 생활에 무슨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지방 거점을 지키자. 안 그러면 특례시가 경기도에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그렇죠.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그럼 방금 말씀해 주신 뭐 청주라든지 전주라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수혜를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도시 그리고 또는 충남 도청이 와 있는 저기 홍성 예산 같은 것도 인구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지역은 군이 아니라 시로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전주나 이런 곳은 더 올려달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가 아니더라도 특례시로 갈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천안과 청주인 거죠. 여기는 충청도지만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서울에 가까워서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있다 보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죠. 이 낙수 효과로. 그래서 좀 특히 청주가 인구가 제가 올 때마다 인구를 증가한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88만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금방입니다. 100만까지. 근데 가능성이 있고 천안이 아산하고 통합을 하면 당장 100만인데 각자 갈 길을 갈 것 같아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능성이 있고 광역시로가 가능성이 있는 도시는 용인이죠. 인구가 140만, 150만까지 예측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 인구 많아요. 이 도시를 묶어두는 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인은 이미 시장님이 이제 광역시로 갈 준비를 한다라고 선언했는데 사실은 이 위치는 성남이 가져가야 될 위치였는데 너무 고급화로 가버리다 보니까 인구가 않는 문제가 있었죠. 고양, 남양주, 용인 정도가 후보였는데 광역시로 갈 후보가 이 중에 용인이 스타트를 끊을 것 같습니다. GTX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이제 GTX도 큰 라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라인이 있으니 잘 구별해서 봐야 그렇죠.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뭐 어떤 라인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약간 이제 GTX가 뚜껑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이제 체감을 하기 시작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다 표시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적당히 봐주십시오. 네네. 대략 요 운정부터 서울역까지가 하나가 완성됐고 수서부터 이 남쪽으로 좀 완성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네.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요 중간이 끊긴 상태입니다. 지금 GTX A가 처음 열렸던 남쪽 구간 타보신 분들은 접근도 어렵고 그리고 여기 교통 많은 단수단이 많은데 굳이 이걸 왜 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측했던 반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안 나왔죠. 한편 이제 올해 개통된 요 북쪽 구간은 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교통이 나빴던 곳이라서 파주 운정이나 일산이라든지 요즘 택지 개발 많이 하고 있는 장항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창릉 그리고 약간 서울이지만 외곽인 연신대까지도 포함해서 영향권이 들어왔어요. 저 가끔 타는데 이거를 그간 예를 들어 제가 대구에 강연이 있어서 해봅시다. 대구에서 서울역 내려서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이래저래 하면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근데 요즘에는 서울역 내려가지고 집까지 40분이면 됩니다. 거의 절반은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수준이. 이건 혁명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고 이거는 1단계다. 이 GTX A의 북쪽 구간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면 4단계인데, 현재는 10분간 운행을 했었어요. 10분 간격으로. 근데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6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1단계. 네. 그리고 1단계는 개통, 2단계는 6분 줄어든 거, 3단계가 요 서울역부터 수서까지가 연결이 돼서 삼성은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될 거예요. 서지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연결돼서 수서역까지 가게 된다면 또 달라질 겁니다. 요게 3단계. 4단계는 삼성역 정차를 하게 되는 게 4단계. 요건 아마 저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29년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30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역의 판도가 상당히 많이 바뀔 거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창릉 신도시 개발까지 연동돼서 아마 운정 일산이라든지 삼성 지축 요즘 많이 아파트 만들었죠. 창릉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또 연남화가 될 것인가 문제를 전체적으로 크게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는 지금 제가 지금 대충 걷기 때문에 대곡역. 네네. 여기 열차가 5개가 다녀요. 진짜요? 되게 많이 다니네. 여기 보시면은 복잡하잖아요. 경의중앙선, 수도권 전체 3호선, 있고 서해선, GTX A, 교외선도. 이게 5개 다니는 노선은 한국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쪽이 보면 절대 농지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이건 의도적으로 묶고 있는 건데 네네.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게 지난해 10월에 발표였습니다. 11월인가로요. 그런데 또 지금 정치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서리풀 지구랑 같이 발표됐던 건데 여긴 결국 개발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산 신도시와 대곡역, 고양 원도심 연결되고 창릉 연결되고 그리고 마포예요. 수색역세권까지 쭉 연결될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그러네요. 그 GTX-A는 북쪽 구간은 파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쪽이 예를 들어 근데 판교 분당이 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경기 북부라서. 하지만 남양주만큼 된다는 거죠. 가성비 좋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하지만 이제 상릉이 개발됐을 경우에 운정이나 일산의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게 GTX-A입니다. 네. 지금 B하고 C가 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인데 GTX-B에서 요 동쪽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 중앙선 경춘선 다니는 라인. 이쪽은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막혀가지고 지금 우회철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쪽은 할 것 같다. 그리고 C에서 예전에 다니는 1호선. 옛날엔 경원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성 원산선. 이거는 어차피 그걸 같이 쓸 거라서 이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로 뚫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속도에 영향이 많이 클 거다.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GTX 효과가 안 날 거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그런 식으로 일부 구간 개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꿈을 펼치듯이 뭐 B, C, D, E, F, G는 사실은 저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향권에 들어오는 게 하나가 지제죠. 여기가 A씨가 여기까지 연장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 총선 때. 근데 저는 총선과 철도의 관계는 좀 대단히 신중히 보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고 올해 대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 지방선거는 확실하죠. 당장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런저런 공약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신중히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이거는 나아가서 천안 아산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는 A와 C의 연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CTX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충청 광역철도라고. 신중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몇 번 드리고 있죠, 말씀을. 너무 실거주로서는 주의하세요. 그리고 없는 자산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하시라. 투자할 때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불확실한 철도 노선으로 투자하는 건 좀 저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GTX도 확실히 옥석을 잘 가려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GTX로 인해서 이 강남과의 거리가 한 20분 내외로 줄어들 만한 곳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강남과의 거리가 아직은 모릅니다만 A가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하면 수소가 혜택을 입을 거고 아마 킨텍스부터 수서역까지는 아마 30분 내로 오게 될 거예요. 운정은 좀 더 걸릴 것 같고 삼성역이 개통되면 어쩌면 운정까지도 29분 정도? 야, 혁명이네요, 진짜. 그래, 혁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삼성역에 내려서 이제 각자의 직장이나 일보러 갈 때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 거죠. 저는 GTX A를 사용합니다만 당장 오늘 여기 제가 지금 2호선 역삼역 근처인데 여기 위치 말씀드려도 되죠? 네. 뭐 검색이 나오니까. 네. 제가 GTX A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거든요. 3호선 타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역까지 가는 게 일이에요. 킨텍스 내려서 가는 게 또 일입니다. 집까지 가는 게. 그래서 다만 이제 GTX 상륙 덕분에 그 주변 분들은 그걸 타세요. 그러다 보니까 3호선이 부하가 줄었어요. 예전에는 대화 가는 게 절반이거든요. 구파발 가는 거에서. 네네. 그래서 꽉 막혔는데 이제는 구파발행이 가끔 왔을 때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호선을 탑니다. 이런 식의 대체가 가능해졌다. 이런 거지. 다 GTX 몰릴 거라서 아파트 매달 오를 거는 아니라 생각은 드는 거죠. 그 자유로도 약간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7시부터 막히거든요. 꽉. 그 고향 파주부터 서울역 가는 게. 근데 그게 꽤 부하가 덜어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윈인 상태다. 이건 GTX 남쪽 구간과는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라건대는 GTX B에 인천 송도부터 서울까지는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렇게 되면 이쪽도 상당히 많은 혁명적 상황이 일어날 겁니다. 다만 다른 구간이 그럴 것이냐 하는 건 좀 지켜봅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A 북쪽, B의 서쪽 구간이 효과가 클 거란 말씀에는 현재는까지는 예측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화성, 평택 등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권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입지 편차가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각 신도시들 중에서 뭐 미래 가치가 괜찮은 곳, 좀 조심해야 될 곳 이런 곳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서해선을 바라보시고 하실 건 아닌 거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및 뭐 이제 여러저러 고속도로 많이 생겼죠, 이쪽에. 그런 차원에서 이게 대략 이제 화성이고요. 이게 대강 평택입니다. 대충 그렸습니다. 네네. 언제나 양해를. 이 서쪽의 중심 도시는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읍인 거고, 남양읍 정도가 신안산선이 완성되면 열차가 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거는 이제 동탄을 통해서 강남을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여의도를 향하는 라인이 형성이 될 거예요. 남양시청 정도 늘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부 지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남양시청 쪽을 주목하시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시청이 있는 쪽하고 여기 있는 쪽이 좀 떨어져 있어요. 언덕이 큰 게 있어가지고 연담화가 될 것인가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읍내가 좀 예전 지역 구도심 형태라 이게 어떻게 앞으로 미래 바뀔 것인가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향남인데 향남은 화성과 평택의 중간 지점으로서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긴 여기대로 제약단지가 있다 보니까 주목할 만하고, 신안산선은 여기까지 올 거는 거의 확정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여의도 출퇴근권이다. 그리고 평택 남부에서 애매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안중인 거죠. 안중은 평택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그리고 용인에 만들어지는 제2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당진 서산 쪽에 있는 각종 아산만 산업단지들의 거점 도시로서 기능을 할 게 확실한데, 이 공장들이 좀 약간 불안합니다. 당진의 현대제철도 좀 말이 많고. 그래서 이것들에 따라서 판도가 좌우가 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여기 평택항의 배후도시인 건데, 평택항에서 여기 보시면 땅이, 지도가 있군요. 네. 여기다 매립할 거거든요. 네. 매립했을 때, 그리고 대규모 단지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 단지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안중은 결정이 될 거다. 여기야말로 20년 뒤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여유돈이 있으시면은 좀 봐두시고, 그게 아니면 당장은 저는 좀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요 화양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많이 멀어요. 요 지제나 평택시에서. 그러네요. 많이 오네요. 그 안중에서도 서쪽이라 이거는 평택이나 요 당진 서산 아산의 배후 도시로 봐야지 이게 반도체 혜택을 본 도시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게 중앙의 경제지들도 이건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아파트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지역에 주목을 받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10년은 걸릴 텐데, 그때는 저는 사실 동의는 못합니다만 아파트 시장에서 10년은 구축이라 말하지 않나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희 채널 고정 질문이긴 해서 드려본다면은, 네. 그렇다면 1억 정도 뭐 돈이 있는 그런 무주택자가 실거주 집을 구한다면은 그럼 어느 지역을 좀 보면 좋을까요? 그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다르고, 다만 아파트 뭐 신축이나 이런 걸 구하실 분들은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억이고 좀 더 끌어당길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면 빌라라도 사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드립니다. 빌라도 요즘 빌라답사도 하고 다니는데 빌라촌이라는 형태에 대해서 하다 보면 좋은 데도 있어요. 이건 예를 굳이 안 드리긴 좋겠네요. 하다 보면 모든 빌라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네.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 있죠. 스튜디오가 많다든지 그런 것들은 담배를 많이 피워대 가지고 좀 문제가 많아요. 사실 담배를 안 피다 보니까 담배 아무데나 피는 사람 좀 싫어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성당이 주변에 있거나 학교 주변에 있는 빌라들은 은근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쾌적하고 의외로 그 지자체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게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노려서 성당 뷰까지는 아닌데 성당권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성세권. 성세권 내지는 학교, 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데. 네. 그런 데들이 초등학교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생각 안 하시는 게 성당 주변에 은근히 그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살기 괜찮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 most powerful AI chips in the world will be made right here in America. 保留采取一切 with Taiwan Semiconductor. have them made by TSMC. TSMC forms new and deeper roots in America.